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영어 의사소통 기술 지난번 그 보충 설명에는 제가 좀 급하게 다른 일정이 있었던 관계로 그 시작 시간이 좀 늦었고 여러분들한테 좀 약속 시간을 펑크를 낸 그런 이제 꼴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이나 좀 지나서 잠깐 이렇게 이제 그 보충 설명을 하고 마무리를 졌는데 학교에 요즘에 뭐 이렇게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추가적으로 생기는 것들도 있고 해서 지난주는 좀 미안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중간고사가 지나고 이번 학기도 이제 거의 마무리 그 하반기로 지금 이번 학기 후반기로 이제 접어들게 됐는데요. 이 나머지 이제 기간 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그 나름대로 이제 학기 동안에 우리가 이제 같이 공부하기로 했던 이 내용들이 잘 전달이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실질적인 어떤 실력을 좀 향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나머지 기간들이 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챕터가 한 3개 정도 남아 있는데 이런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그 이번 주까지 여러분들이 제출을 해야 될 그런 이제 과제물에서 바로 이제 발표, 영어 발표하는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점검을 해봤더니 한 명이 지금 이제 제출을 했고 나머지는 아마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좀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보충 설명 첫 번째 부분은 학기 초에 제가 이제 이번 이 과목에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 거 이런 이제 내용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중간에 이제 쭉 진행을 하면서 이제 아마 많은 학생들이 단어 이제 이렇게 정리하는 이제 숙제도 많고 해서 좀 힘들어하는 그런 이제 경우도 아마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칫 여러분들이 도대체 왜 이런 과목을 내가 배우고 있지라는 이제 그런 궁금증이나 이런 것들이 들고 이제 원래 우리가 이제 가졌던 방향성 자체를 잘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괜히 힘만 들고 별로 배우는 거 없다라는 이런 이제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이제 다시 한번 좀 방향성을 잘 잡고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학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쭉 그 과제나 이런 부분들 해 나가면서 이제 배우겠지만 단순히 이제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뭐 그런 영어 과목들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이제 내용들이 같이 포함들이 되죠. 당연히 뭐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과제물로 만드는 영어 발표하기 이러면 3분짜리를 영어 발표하는데 뭐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준비했던 발표 자료를 같이 사용을 해서 발표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미 이제 그 강의 자료에 그 이번 주말이 되면 이제 나가게 되겠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그 규격에 맞춰 가지고 그 포멀 비즈니스 레터 실제 이제 회사에서 어떤 이제 격식에 맞춰 가지고 어떤 회사 대 회사 간에 업무용으로 그 편지 쓰기, 이메일 쓰기 같은 이런 부분들도 있고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 것이 이제 영어로 자기 소개서 작성하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갑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졸업을 하고 이제 회사에서도 필요한 이제 그런 내용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1장에서 이제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잠깐 좀그 되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 과목을 시작할 때 맨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것이 영어 의사소통 기술이 뭐이고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의사소통이라는 관점, 의사소통이라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아이디어나 뭐 새로운 어떤 이제 발견하는 이런 내용들을 상대방한테 이제 전달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전달해서 상대방이 이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의사소통하는 매체로서는 이제 말로 하는 부분이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발표,
3분 발표하는 것이 바로 이제 말로 하는 이런 이제 그 구어를 이용을 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문어, written language가 있죠. 여러분들이 에세이를 작성하거나 아니면 이제 우편을 그 편지를 작성하거나 이메일을 작성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 이제 이 문어 부분들이 되겠고, 이제 뭐 나머지 비언어적인 요소나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이제 이번 학기에 우리가 주 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바로 이제 spoken language, written language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전반적으로 이제 의사소통이 가지고 있는 의사소통이 이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목적은 결국은 이제 전달하고자 하는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리고 감정과 정보를 짧은 시간 안에 명확하게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일반 뭐 친구들끼리 이렇게 이제 그 농담 섞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과는 좀 달라야 되겠죠.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업무에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 동료와, 아니면 그것도 외국에 있는 어떤 같이 일을 하는 그런 이제 동료들과 서로 이제 의견들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좀 훈련이 돼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의사소통하는 이제 기술로서 첫 번째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문자로 돼 있는 문서 형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겠고, 문자로 표현이 되는 이제 간단한 어떤 이제 편지나 이메일이나 아니면 짧은 그 문자 메시지, 뉴스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표현할 때 뭐 길게 이렇게 하지를 못하니까 짧은 그런 이제 글을 통해서도 좀 더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상대방한테 여러분들의 의사를 전달하고, 그다음에 그게 그 자체가 하나의 어떤 이제 그 회사 간의 공식적인 업무로서 사용될 수 있는 이런 이제 부분들을 다룰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여러분들이 뭐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편지 쓰는 것과는 다르죠. 회사 대 회사로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다음에 이메일 쓰는 것도 그 격식 없이 그냥 뭐 이렇게 그 요즘에 많이 인터넷에 사용되고 있는 그런 이제 비속어들 같은 이런 것들을 써가면서 쓰는 것하고는 좀 차원이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좀 그 신경 써서 우리가 이제 배우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oral presentation. 당장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슬라이드를 가지고 뭔가 구두로 발표하는 이런 이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쭉 그 실력이 쌓여서 전문성이 쌓이게 되면은 강의도 영어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많이 나올 겁니다. 제가 원하는 것도 뭐 그런 쪽에 많은 분들이 좀 실력을 쌓고, 그 다음에 이제 훌륭한 어떤 업적들을 키워서 자기가 다른 후학들을 위해서 강의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오기를 기대를 합니다. 다음에 이제 어떤 뭐 세미나에 가서 발표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단기 강좌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유튜브에 여러분들 어떤 이제 발표 자료를 올리고 있는 부분들처럼 뭐 다른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직접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많은 사람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실력들이 돼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우리가 상당 부분 많이 또 다루게 되는 부분들이 그 어떤 이제 글로 써서 만드는 이런 이제 written document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술 보고서랄지 technical report,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뭐 이렇게 전문 전공 서적에 서적을 이제 직접 집필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이제 논문을 그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전문적인 그런 이제 그 잡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잡지에 기고서를 작성한다든지,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한 것이고, 이 중에 우리가 이제 일부를 이번 학기에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세이 작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런 이제 어떤 보고서를 작성할 때, 한 페이지짜리 보고서를 작성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전체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를 계속 좀 훈련을 받게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제 어떤 그 이런 이제 그 편지나 이메일 작성하는 부분들이 이제 이번 주에 시작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실제 이제 우리가 의사소통 기술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이제 요령들을 계속 지금 꾸준히 여러분들이 배워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단어 공부도 하랴 뭐 전문 용어를 공부를 하랴 상당히 좀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은 뒤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런 이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정확한 단어, 그 다음에 그 상황에 가장 잘 맞는 단어와 전문 용어를 잘 쓸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건 어휘력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어휘력 뭐 단순히 그 단어뿐만 아니라 동의어, 유의어 같은 이런 시서러스를 같이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좀 힘들겠지만 꾸준히 참고 계속 좀 하셔서 영어 실력이, 이제 단어 실력이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들 토익 성적이나 이게 자동적으로 따라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토익 성적이 맨날 500점대 머물러 가지고 더 이상 올라가지 않으면 자기의 어휘 실력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휘 실력이 없으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 좀 힘들겠지만 잘 좀 학기 말까지 잘 따라오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교재에서 그 들어가 있는 한 1200에서 1400 정도 단어 자체가 대략 아마 여러분들이 토익 그 성적으로 해서 한 700점에서 800점대 그 정도를 그 목표로 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거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이 이제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어 그 에세이를 작성하는 이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의사소통 기술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리 있게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에세이를 쓰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내가 주장을 하려고 하면은 그 주장하는 근거를 미리 생각하고 그 근거 자체를 이제 논리적으로 제시하면서 내가 이제 이런 주장을 합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계속 해오고 있는 이런 이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논술이나 에세이 자체가 말로 표현하기 이전에 타당성 있는 설명을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는 이런 이제 내용이기도 하고, 그 자체를 잘 다듬어서 어떤 이제 written document로 제출할 수도 있지만 그 자체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발표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그 발표 3분 스피치를 하기 위해서 에세이를 작성했던 것이고, 그 에세이를 기반으로 다시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제출한 학생 한 명 글을 이제 봤는데 상당히 좀 잘 하더군요. 근데 몇 가지 좀 보완할 건 이제 조금 뒤에 또 설명을 좀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전체적으로 영어가 왜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은 다시 이제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일단 우리가 국제적으로 뭔가 인정도 받고 실력을 이제 인정받으면 국내에서도 취업하기 훨씬 더 편합니다. 그다음 대우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영어 실력을 이제 높여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회사에서도 외국에 있는 이제 엔지니어를 만나서 직접 일을 바로 할 수 있는 사람을 훨씬 더 대우를 많이 잘 해주겠죠. 근데 그게 아닌데 이제 여러 다른 사람한테 또 이렇게 뭐 통역을 부탁한다든지 아니면 한 다리 건너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좀 그 직접적으로 바로 대화해 가면서 일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율성도 떨어지고 좀 더 뭐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대화도 하고, 영어로 이제 대화도 하고, 그다음 같이 이제 글을 써서 서로 이제 이메일로 주고받고 하기도 하고, 문서를 만들어서 이제 보내고 받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이제 전문성 있는 그런 이제 수준까지 좀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과목들이 바로 이제 그런 내용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고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학기 우리가 뭐 이 과목에서는 듣기는 이제 크게 시간을 이제 보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원어민 선생님들하고도 뭐 기회들이 이제 꽤 많이 있었고 하기 때문에 별도로 이번 수업에서 듣기 훈련은 하지를 않는데, 이 듣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전공 분야에 대해서 듣기 훈련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1장에서 제가 좀 안내를 해드린 것처럼 TED라고 하는 그 부분들에 우리가 이제 최근에 뭐 인공지능이나 이런 쪽에 이제 좋은 발표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하고 계시는 이제 발표하기,
그다음 이게 조금 더 진행이 되고 나면 이제 토론하기, 주제를 놓고 서로 이제 상대방과 같이 이렇게 토론을 해 나가면서 하는 것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그 같이 협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전체가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효과적인 영어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핵심 요건에 대한 부분들을 1장에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하는 이제 의미에서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이제 표에서 나와 있지만 맨 처음에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어휘라는 거죠. vocabulary. 아까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제가 했습니다만은 어휘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발음을 잘 하려고 원어민 선생님하고 열심히 이렇게 이제 수업도 받고 꽤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발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어휘입니다. 전 세상에 이제 굉장히 많은 어떤 이제 그 민족들이 있고 그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영어를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또 한국 사람 나름대로 그것도 이제 대구 사투리를 경북 사투리를 써가면서 영어를 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서울 사람이 영어 하는 것과 경상도 사람들이 영어 하는 게 좀 약간 다르긴 하죠. 실제로 들어보면. 그렇지만 외국 사람들과 같이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고 같이 일을 해보면은 그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이제 특정된 단어를 뭐 이렇게 굉장히 발음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이 vocabulary입니다. 용어입니다. 그 다음에 그 용어 자체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발음하기 힘든 그런 이제 용어들도 있죠. 예를 들면 뭐 우리가 F 발음이나 S 발음이나 같은 이런 것들은 한국에서는 이제 이전에 세종대왕께서 이제 처음에 훈민정 만들었을 때는 뭐 순경음 비읍이나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으니까 사실 어, B의 발음과 V 발음을 서로 이제 구분을 잘 못한다거나 P와 F 발음을 구분을 잘 못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런 단어를 한번 발음을 했을 때 잘 알아듣지 못하면 그 단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다른 단어를 써야 되는 것인데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스스로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음을 하다 보면은 대화를 하다 보면은 바로 이제 그럴 경우들이 나오는데 곧 바로 다른 단어를 가지고 설명해 주면 그 사람은 금방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vocabulary, 그래서 대략 여러분들이 한 1600단어 정도는 그 어휘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야 한 800점 정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토익으로 800점 정도가 될 수 있는 그 수준이 되죠. 그래서 vocabulary 앞에서 이제 계속 강조를 합니다만 이제 이 부분들은 계속 꾸준히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terminology, 이제 전문 용어들이 있죠. 그러니까 물리, 과학, 뭐 수학, 그 다음에 화학,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제 공학 쪽에서 컴퓨터, 정보통신, 전기, 전자 뭐 이런 부분에서 계속 이제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최근에 들어서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그 대학에서 이제 그 전공 수업을 할 때 뭐 10년 전만 해도 이제 대부분의 모든 교재들이 전부 영어 교재를 사용을 했습니다. 원서를 사용을 했죠. 근데 이게 이제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느낍니다만은 1년 지나면서 학생들이 거기에 대해 너무 어려워하고 이해제초도 잘 못하겠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교과서 자체를 읽지도 않으려고 하는 이런 이제 경향들이 너무 심해져서 사실 이제 많은 교수님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한글로 되어 있는 교재를 갖다 쓰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권장을 하고 싶은 거는 원서를 보는 훈련을 계속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도서관에 가면은 원서로 되어 있는 이제 그 과목에 관련된 서적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런 이제 원서를 한번 이제 쭉 읽어보는 것들도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에 갔을 때 정말 큰 도움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서 안에 이런 이제 터미널로지 용어들이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 문장이 어떻게 이제 서술됐는지 이런 것들 같이 봐야 되겠죠. 그다음 두 번째 있는 것이 이제 문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이제 중간고사 시험 쳤던 거를 채점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여전히 보면 이제 간단한 그런 문법까지도 틀리는 이제 그런 학생들이 꽤 있는 걸로 지금
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문법이 이제 시험 칠 때만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은 빨리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에세이 쓸 때도 정확한 문법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이제 나중에 회사에 가서도 그런 일을 할 때, 아니 외국 사람과 직접 대화를 할 때도 문법이 제대로 맞아야 되죠. 그래야 정확한 이제 의사가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법 중에서 뭐 장소에 관련된 연관된 거, 시간에 관련된 거, 이런 부분들이 다 거기에 맞는 뭐 접속사나 부사나 전치사 같은 이런 부분들을 쓰면서 정확하게 이제 의사를 전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이번 이 과목에서 사실 우리가 이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항상 이제 에세이 작성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강조를 많이 했던 것이, 논리적인 근거를 세 개를 생각해서 그 자체를 가장 그 적절한 순서대로 이제 차례대로 설명을 해 나가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준비를 해라고 했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세 가지 종류의 이제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가장 쉽게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거 맨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인 거를 이렇게 설명을 해 들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상대방을 이제 설득을 하게 하고, 상대방이 이제 쉽게 내가 주장하고 있는 바를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꼭 필요하다라는 건 이제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사례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뭐 계속 이제 한 장 챕터마다 넘어가면서 설명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본인의 주장을 이제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들인데, 항상 보면 이게 이제 능동적으로 액티브한 그런 이제 자세를 가지라고 했죠. 보통 보면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있는 많은 분들이 질문도 잘 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뭐 질문을 하면 너무 당돌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건방지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외국에 가서 특히 이제 영어권에 가서 이렇게 이제 수줍음만 이렇게 타고 있으면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할 정도로. 아마 이제 여러분들 뭐 그런 이야기 들어왔을 텐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당돌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약간 좀 뻔뻔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당돌하다 그러고요. 우리가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배울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거, 그러니까 상대방이 좀 이런 이제 애매모호하게 설명하면 곧바로 손 들고 질문해가지고 그게 뭐냐, 어떤 뜻이냐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능동적으로 액티브하게 본인이 이제 주장을 해야 되고, 그 부분을 이제 강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질문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그 발표했던 내용에 대해 가지고 그런 이제 조목조목 따지고 들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실력들을 갖추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교 과정을 거쳐 나가면서 전문가가 돼 나가고 있는 그런 이제 과정입니다. 그래서 꼭 좀 이거 명심하시고, 단순히 그냥 뭐 영어 시험 치기 위해 가지고 내 공부한다는 그런 거 떠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전공하고 계시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그것도 국제적인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1장은 그 정도 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필요한 맥락들에 대한 그 설명들은 이제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한 셈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이제 9장에서 지금 이제 준비하고 계시는 이 좋은 발표하기, 이 부분들을 이제 지금 이미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요. 이 관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제출됐던 학생 자료를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 학기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면서 뭐 과목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건 교수님들이 이제 준비하셨던 그 동영상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좀 아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이 정도면 뭐 수업할 때 크게 문제는 없겠다 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 여러분들이 지금 동영상을 직접 만들어 가지고 하시는 거 보면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게 이제 어떤 느낌이 드는지. 그리고 수업 시간에 우리가 이제 지금 보고 있는 이런 이제 동영상과
바로 이제 그런 여러분들이 직접 촬영했던 그 내용들하고 이게 이제 어떤 느낌이 다른지, 어떤 좀 모자란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제가 첫 번째 느꼈던 부분들이 오디오 부분들을 신경을 좀 써야 된다는 겁니다. 두 가지가 크게 이제 있는데요. 첫 번째가 오디오 쪽. 아마 여러분들이 수업할 때도 마이크로폰을 잘 쓰지를 않아서 그냥 울리는 웅웅대는 소리가 나타나면은 수업에 집중하기 좀 힘들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카메라를 앞에다 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것도 이제 뭐 손을 들고 바로 친구하고 이렇게 화상 채팅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좀 격식을 갖춰 가지고 발표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음향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제 이 보충 설명할 때나 아니면 이제 인터넷 강의를 할 때도 지금 여기 헤드폰을 쓰고 마이크로폰이 그 입 가까이에 와 있도록 이렇게 하죠. 제가 만약에 이 부분들을 이제 땅에다 놓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소리가 울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핀 마이크를 여기다 목 밑에다 달고 하긴 하는데 제가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본 결과 핀 마이크를 목 앞에다 달고 물론 소리가 들리긴 하죠. 그렇지만 이제 역시 울리는 소리가 많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이번에 동영상 그 발표 자료를 촬영하실 때 가급적이면은 그 마이크로폰을 사용을 하십시오. 한 가지 이제 괜찮은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저도 실험도 한번 해봤는데요. 아마 이런 종류의 어떤 이제 그 마이크 여러분들 이어폰들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전체로 좀 키워보면은 이런 이어폰들 있죠. 이어폰들 보면 대부분 한쪽에 이렇게 마이크로폰이 같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귀에다 꽂고 뭐 이렇게 이제 마이크로폰이 이 정도면 와 있어도 굉장히 또렷한 이제 그런 그 여러분들이 오디오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헤드폰을 쓰고 헤드폰 앞에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이크로폰이 달려 있는 게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훨씬 더 오디오가 또렷하게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듣는 사람도 그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이제 많이 좀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또 강조를 해야 될 것이 시선이 어디로 가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선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제가 지금 이제 강의를 하거나 이렇게 이제 그 보충 설명할 때도 지금 보시면 아마 그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실 때 저하고 눈이 마주친 걸 아마 느낄 겁니다. 왜냐면 제가 그 지금 이제 제가 사용하고 있는 그 웹캠 렌즈를 정확하게 이제 영시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만 이렇게 이제 옆으로 시선이 돌아가도 여러분들은 이제 저하고 시선이 어긋났다라는 걸 금방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 여러분들이 촬영을 하고 난 뒤에 한번 그걸 다시 보십시오. 다시 보시고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게 이제 처음에 발표를 그 많이 해보시지 않은 그런 이제 그 상태에서는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혼자서 이렇게 뭐 떠들고 있는 것이 좀 쑥스럽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게 이제 좀 훈련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카메라를 응시를 잘 하면서 마이크로폰을 정확하게 사용을 해서 오디오가 이제 잘 나오게 만들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작성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참고로 해서 하나하나 이제 해 나가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충 자료를 옆에 놓고 할 때는 옆에 이렇게 뭐 독서대 같은 거 하나 놓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짚어가면서 해도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림 같은 거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하면은 화면에 아마 바로 이제 그 내용들을 대충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조하면서 발표할 때 항상 시선은 카메라를 응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화면에 모니터에 나와 있는 거 쳐다보고 있으면 이미 이제 시선이 다른 데로 어긋나게 되죠. 여러분들 특별하게 집에다가 이렇게 보통 이제 그 방송국에서 뉴스 앵커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들처럼 프롬프트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45도 각도로 유리판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반사가 되면서 프롬프트 글자를 읽을 수 있고 카메라가 바로 그 뒤에 숨어 있는 이런 장치가 없는 한에는 의식을 해서 항상 카메라를 응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런 그 발표
3번 발표의 평가 자료 안에도 보면은 거기 안에 보면 이제 카메라를 응시하는가가 이제 항목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그 입사 시험 칠 때 면접 갔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 질문한 분들을 그대로 응시를 하면서 아이 컨택을 하면서 대답을 해야 되지, 시선을 다른 데로 뭐 숙이거나 외면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대답을 하면은 그 이제 질문한 사람이 저 친구는 내가 질문했는데 왜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외면을 하지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좋은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응시를 곧바로 이제 질문한 사람 아니면 카메라를 바로 응시하면서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연습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실제 우리가 이제 그 발표할 때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이제 요령들 몇 가지만 좀 대표적으로 해 들어가죠. 처음에 뭐 왜 내가 이런 발표하는지에 대한 부분들 이해를 잘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원고 준비를 잘 해야 된다는 거. 원고 준비하고 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소리 내어서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카메라 놓고 촬영하기 전에 그 내용들이 사용했던 단어들이 내가 발음할 때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도 살펴볼 겸 계속 이제 읽어봐야 됩니다. 우리 이제 대학원에서 학생들을 이제 외국 그 국제 학술 대회 데리고 가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학생이 발표할 수 있도록 이거 할 때 적어도 한번 이제 그 원고 전체적으로 발표할 원고를 20번은 소리 내어서 이렇게 이제 그 읽도록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좀 혀가 어느 정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적응을 하고 발음 자체를 좀 더 정확하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런 이제 준비하기는 뭐 이미 했을 테고, 그다음에 처음에 이런 이제 그 발표를 시작할 때 이때 조심해야 될 거는 여기는 유튜브 쪽에서 제가 이제 준비했던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어떤 부분들이 좋은지 한번 그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여러분들은 뭐 지금 현재 어떤 그 발표장에서 저장이 이렇게 뭐 그 소개를 해서 시작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아마 Hello everyone, Hi everyone 이런 식으로 아마 이제 시작을 하면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의 집중 문구 같은 이런 것들 잘 생각하시고요. 여러분들이 발표해야 되는 그 내용에 가장 잘 맞는 것들을 뭐 신문 기사에서 인용을 하든지 아니면 최근에 많이 이제 이슈화가 된 이런 부분들을 언급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질문을 하나 던지시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주의 집중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유도를 해내시고, 그래서 이제 뭐 주의 집중하는 문구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강의 자료 안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예를 많이 이제 들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참조해서 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이 이게 이제 바로 그 스피치 스피드죠. 말하는 이제 템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 실제로 영어로 발음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한다라고 하는 것이 많이 익숙치 않는데 그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익숙치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 이제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내가 너무 급하게 이렇게 이제 발음하고 있지 않는가를 몇 번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대로 녹화를 하시고 아니면 녹음을 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들어보고 내가 너무 성급하게 막 이렇게 허겁지겁하고 있지 않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약간 이게 이제 그 휴직이 약간 띄울 때는 띄우고 그래서 이제 강조를 할 때는 강조하고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맨 처음에 그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뭐 녹화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많은 사람을 그 앞에다 두고 발표를 할 때는 항상 보면 긴장하죠. 그러니까 뭐 가슴이 쿵쿵쿵쿵 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이 더 빨라지고 호흡은 가파지고 그러다 보니까 말이 꼬이면 더 급해지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얼굴만 벌게지고 제대로 발표도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조언을 많이 드린 것처럼 맨 첫 번째 호흡을 가다듬어라. 그래서 이제 발표하기 전에 항상 이제 긴 호흡으로 그래서 아랫배가 쑥 앞으로 나오도록 복식 호흡을 해야 됩니다. 한번 이제 쑥 그리고 둘 그다음에 셋 해서 이제 큰 호흡을 하고 나면은 아마 이제 가슴이 가라앉죠.
그러니까 좀 긴장한 상태도 가라앉고, 그 다음에 호흡이 안정이 되기 때문에 발음도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때 이런 부분들도 반드시 좀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이 발표하실 때는 뭐 카메라를 응시를 하고 하면서 이제 하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만약 어디 이제 강의실이나 큰 강당에 가서 발표할 때는 아이 컨택을 여러 사람들하고 해야 된다고 그랬죠. 어떤 한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동시에 봐야 됩니다. 근데 카메라 가지고 촬영할 때는 카메라만 보고 응시를 해야 됩니다. 왜냐 앞에 한 사람밖에 없고 다른 사람들이 전부가 다 여러분들이 촬영한 그것만 보기 때문에 촬영상에서 그 눈동자가 나를 향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쭉 실제로 그런 강당에 가서 발표할 때 하고 우리가 촬영할 때 하고는 약간 좀 그런 면에서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제 잘 좀 이해를 하시고 그 상황에 맞춰 가지고 좋은 발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시선, 카메라 촬영할 때는 카메라를 본다. 그 다음 강당에 가서 발표할 때는 전체 사람을 삥 둘러서 다 이렇게 앞에 있는 사람과 저 뒤에 있는 사람, 왼쪽 끝에 있는 사람, 오른쪽 끝에 있는 사람을 전체적으로 중간중간 계속 이제 아이 컨택이 일어나게끔 만들어 준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멀티미디어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위 그 백문불여일견이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발표하려고 하는 그 내용을 가장 잘 표현하는 그런 이제 도형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잘 이제 사용하셔서 그렇게 이제 보조적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듣는 사람도 뭐 이렇게 카메라 얼굴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준비했던 그런 이제 자료를 같이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자, 이래서 이제 실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촬영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점검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좀 많이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할 때,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한 가지가 제스처가 있죠. 제스처는 이제 제가 이제 수업할 때도 보면은 뭐 손을 약간 이렇게 움직여 가면서 하고 있는 것이 너무 이렇게 차렷 자세로 부동 자세로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되게 불편하겠죠. 그래서 좀 편안하게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그 진행이 되는 것들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참조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중요할 때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이런 것들을 제스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상당히 좀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도 요 위에 있는 요 URL을 한번 이제 찾아가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이제 그 단어들은 좀 쓰지 말아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런 그 버릇들이 이제 나오는 게 있는데요. 그거 이제 질질 끌지 말라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끌지 말고, well, 뭐, so 해가지고 이런 것들 너무 자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간혹 가다 보면 저도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할 때 중간에 군더더기 말이 들어가는 것들을 이제 한번 다시 이 동영상 찍고 난 뒤에 한번 살펴볼 때 꽤 많이 발견을 하고 그런 이제 그 버릇을 좀 없애려고 노력을 합니다만은 여전히 좀 남아 있는 거 느끼고 있습니다. 노력하면서 이제 자꾸 없애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인위적으로 자기가 이제 연습 촬영해서 보고 다시 따듬고 할 때 바로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중간에 보면 영어 발표할 때 뭐 불필요한 이런 이제 단어들을 쓰지 마라 라고 이제 권고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생각 안 나면 하는 이런 것들은 쓰지 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제 강의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서구권에 있는 이제 특히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볼 때 이 사람들은 뭔가 이제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답이 나오는 게 너무 시간이 길고 하고 이렇게 이제 질질 끌게 되면은 딴 생각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진다 그럽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이제 뭔가 내가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한참 머리 굴려가지고 엉뚱한 이야기하는, 우리가 이제 상당히 보면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서운하기도 하고 불쾌하기도 하죠. 이런 이제 느낌들을 느낀다 그럽니다. 근데 우리 이제 아시아권, 특히 이제
그 동양권에서는 너무 이렇게 질문이 나오자마자 곧바로 이제 이렇게 그 바로 대답을 해버리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 친구 도대체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하는 거냐, 아니면 그냥 아무거나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대답을 하는 거냐,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이 너무 빨리 나오는 것을 오히려 이제 경망스럽다라는 이제 그런 느낌들을 가지게 되는데, 이게 이제 아마 동양권과 서양권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양권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절대로 질질 끌지 말아라. 근데 대답을 할 때 전체 대답이 머릿속에 다 정리가 되기 전에서라도 간단한 것부터 먼저 대답을 해 나가면서 하나하나 이제 계속 풀어 나가는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한테는 그 훨씬 더 좋은 느낌을 준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딴 생각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좀 조심을 하시고, 그래서 질질 끄는 거 이런 것들 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잘 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결론도 잘 맺으시고, 전체적으로 이 발표했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마무리를 지을 때 이제 항상 서제션, 그 제안을 먼저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3분 정도 발표하고 난 뒤에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합시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꼭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그 채점하기 위한 그런 이제 항목들의 이런 이제 내용들이 다 이제 포함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로 이제 하면 되겠고, 나머지 이제 그 강의 자료, 구장에 있던 강의 자료는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데 도형들 그리거나 이런 부분들도 잠깐 좀 참조를 하셔가지고 그 준비를 이제 잘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체 발표를 하여튼 좀 전문가처럼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프로처럼 한번 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뭐 여기 이제 수업 내용에 관련된 부분들은 뭐그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이번 주에 수업을 했던 10장 쪽에서는 대부분 보면은 이제 그 우리가 에세이 작성할 때 그때 나왔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쭉 살펴보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뭐 에세이 쪽에서 설명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굳이 뭐 전체적으로 다시 이렇게 이제 시간들을 다 보낼 그 필요는 없을 걸로 보이는데, 한 가지만 제가 좀 강조를 다시 좀 하고 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중간에 슬라이드 17에 보면은 제가 이제 응집성에 관련된 그런 이제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제 영어뿐만 아니라 한글을 가지고 글을 쓰고 한글로 발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긴밀하게 잘 연결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번에 발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산만하지 않게 전체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핵심 내용들이 잘 이제 정리가 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표하는 것도 5개의 문단으로 하게 되니까 그 문단들 간에 연결이 되는 이런 이제 그 응집성, 코헤런스가 잘 구성이 되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각각 패러그램 내에서 있는 이제 센텐서, 그 문장들도 그 사이에 응집력이 강하게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본문에서 제가 쭉 다 설명을 했지만, 어떤 이제 접속사나 전환어구나 이런 것들을 잘 써서 항상 이제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응집력을 강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경우에 보면은 단일성에 대한 거,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이거 이야기하고 저거 이야기하고 산만하게 이렇게 하면 이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평행성, 사실 이 평행성은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같은 형태로 반복될 수 있게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안에도 나오겠지만 천지세가 있도록 다 만들든지 아니면 없는 형태로 통일되게 만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어떤 이제 그 항목들이 같은 유형이 나열이 될 수 있도록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제 이제 우리가 그 영어 문장을 쓸 때 발표할 때 공이 매우 중요한 이제 그런 항목들입니다.
그다음 여기서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능동태, 액티브 보이스를 가져라. 그다음에 이제 긍정적인 문체를 써라.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not 같은 이런 부분들이 부정적인 의미가 이제 전달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그 부분을 쓰지 말아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뭘 해도 좀 주관적인 그런 이제 발표들이 이제 나타나게 만들고, 그다음 그 자체를 뭐 그 발표할 때 그 이제 수동태로 이렇게 이제 구성하는 것들이 가급적이면 피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전체적으로 본인이 스스로 뭔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긍정적으로,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을 계속 더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사람한테 뭔가 일을 맡기면은 아마 틀림없이 뭐가 될 거야 라는 이런 이제 그런 자신감들이 좀 신뢰감이 더 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한글로 뭔가를 글을 쓸때 그런 이제 장문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아마 강조가 됐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영어는 특히나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동태를 써라, 긍정적인 문체를 써라, 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나머지 뭐 여기 있는 예들은 이제 있고, 가급적이면 not을 쓰지 않는 그런 형태의 문장들을 만들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단어를 쓰거나 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not 자체가 들어가면 이제 부정적인 그런 이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이다는 그런 느낌이 덜 들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전체적으로 강조할 때 강조하는 이제 그런 단어는 그 문장의 맨 앞에 또는 맨 뒤에 배치한다. 주로 이제 맨 앞에 배치하는 것들이 좋다라는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제문을 배치할 때는 이제 문단의 맨 앞에 배치를 해라. 이런 이제 발표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매번 한 번씩 이제 문단들이 지나갈 때마다 내가 주장하고 싶은 부분들이 그 문단의 첫 번째 부분에 나와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뭐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본문에 설명했던 이제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좀 참고하셔서 그렇게 이제 잘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이제 제가 이번 3분 발표 자체에 대한 부분들을 유튜브에 만들어 가지고 올리라고 이렇게 그 URL을 올리라고 했던 부분들 다시 한번 이제 이유를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과제를 제출할 때 그때 과제 하나가 업로딩 할 수 있는 이제 그 파일의 양이 30MB로 제한들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이 아마 한 3분 정도 촬영을 하고 나면 이게 이제 뭐 어떤 경우에는 100MB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작년에 보니까 200MB가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려고 실제 지금 이제 유튜브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작성하시고 이제 업로딩을 하게 되면은 뭐 거기서는 이제 최근에는 이런 이제 한계 자체를 그렇게 두지 않고 거의 뭐 30분 이상 이렇게 계속 수업을 진행해도 그 자체가 업로딩이 이제 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 자체를 하실 때, 그 이제 오픈, 파블릭으로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 링크를 알고 있는 사람만 볼 수 있게 하면 됩니다. 지금 이제 이 수업도 사실 이제 이 접속 링크를 이 수업 듣는 학생들한테만 알려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접속하시고, 그 다음에 그 외부에 계신 분들은 미리 이제 저한테 구독 요청이 돼 있거나 하는 이분들은 제가 이제 이걸 올리자마자 바로 이렇게 이제 연락들이 가기 때문에 아마 이제 몇 분은 그렇게 해서 우리 수업을 듣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도 이 내용을 아마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근데 실제 이제 학생 여러분들이 제출하실 때는 그 자체 해당되는 그 링크를 그 링크를 알고 있는 사람만 볼 수 있도록 하시면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이 좀 서툰 내용이 온 세상 사람들한테 다 공개가 돼 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목 내에서 이 부분들을 일부러 뭐 공개하지도 않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보시고, 대신에 이제 유튜브를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들 친구한테도 링크만 알려주고 한번 봐달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코멘트 듣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좀 보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도 될 테니까 그렇게 해서 잘 구성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혹시 이제 준비하다가 질문이 있으면 또 올려주시고요.
자, 이번 학기 이제 지금 그 마무리해 나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남아 있는 그 수업 내용에 대해서 좀 잠깐 소개를 드리고 오늘 보충 수업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10장까지가 에세이를 쓸 때 꼭 그 여러분들이 이제 고려를 해야 될 그런 내용들을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했고 10장까지 해서 이제 에세이 쓰기에 관련된 그런 설명들은 다 마무리가 됩니다. 11장을 지금 이제 동영상을 이미 준비를 다 해서 오늘 이제 다듬어서 이번 주 토요일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마무리를 했는데 이번 토요일부터 시작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공식적인 그 다음에 격식을 갖춘 그런 이제 서한문 우리가 이제 편지라고 하는 거 있죠. 편지나 이메일을 작성하는 부분들이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배우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편지 쓰는 것이 여러분들이 뭐 친구나 그 부모님한테 이게 쓰는 거 이게 이제 개인적인 그런 이제 뭐 느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회사 대 회사로 아니면 부서 대 부서로 공식적인 문서의 하나로 편지를 쓰는 거기 때문에 이 자체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이제 그런 구성이나 그게 포맷도 이제 배워야 되죠. 그 부분들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내용이 영어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이력서 또는 이제 자기소개서, 레주메 또는 커리큘럼 바이티를 이제 CV를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작성을 해봅니다. 물론 뭐 지금 이제 대학교 2학년 과정에서 이력서를 쓰면 얼마나 쓰겠나 아니면 이제 뭐 자기소개서를 쓰면 얼마나 쓰겠나라고 생각도 하시겠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자 내가 앞으로 졸업할 시점이 되게 되면은 어떤 항목들을 다 갖춰 가지고 취업 그 능력이 굉장히 향상되도록 이제 같은 또래의 어떤 친구들보다 내가 훨씬 더 준비가 잘 돼 있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조목조목 그 자랑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내용들을 한번 구성을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영어 실력은 어느 정도가 있고 전공 실력은 어느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인턴십은 어떻든 이제 경력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우리가 이제 과목에서 전공 과목에서 프로젝트는 어떤 것들을 해봤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네 귀사 당신 회사에 이번에 이제 채용하는 이 부분에 제가 정말 적임자입니다라는 이런 이제 주장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작성하는 부분들을 그 다음 시간에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주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영어로 기술 문서 작성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기술 보고서 특히 이제 이번 그 마지막 이제 그 챕터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4학년 때 졸업 논문을 쓸 때 사용하게 되는 그 양식을 가지고 작성하는 방법들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이 부분들은 지금 이제 4학년들이 그 졸업 논문 작성할 때 이제 그 사용하고 있는 그런 양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작성하는 요령,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뭐 도형이나 그래프나 이런 부분들 이제 구성하는 방법들까지 포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한글로 또는 영어로 기술 문서를 제대로 작성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실력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3주 남아 있는 부분들 계속 꾸준히 끝까지 잘 따라오시고 그다음에 아까도 앞에서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마지막까지 vocabulary 어휘 공부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적어도 하루에 뭐 꾸준히 몇 단어씩은 해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하루에 한 40단어씩 적어도 공부를 꾸준히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몇 번 반복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 나와 있는 이 교재에 나와 있는 이제 전체적인 어휘 한 1400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자신 있게 구사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것은 뭐 이 정도고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했던 그 지금 과제물 준비하실 때 좋은 경험 쌓으시고 그 부분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뭐 그 입사 시험 칠 때 면접 볼 때도 이제 도움이 되게 만들고 앞으로 이제 졸업한 이후에도 많이 도움이 되게끔 그런 이제 바람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들 같이 열심히 해서 학기 말까지 해서 제대로 된 영어 실력 좀 이렇게 우리가 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뭐 중간에 질문 있거나 그러면 항상 올려주십시오. 그럼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제가 이제 최대한 이제 신속하게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보충 설명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기로 하십시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